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피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의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뭐냐는 질문 많이 듣곤 그랬잖아요. 네네. 네, 우리 앵커들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었나요?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이 자리가 제 꿈이었거든요. 아, 축하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저는 뭐 학년마다 바뀌었던 네. 것 같아요. 운동선수도 되고 싶었고, 뭐 연예인도 되고 싶었고, 선생님도 되고 싶었는데 이 기자는 혹시 꿈이 뭐였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좀 방송 일을 하는 게 원래 꿈이었어요. 아, 다들 뭐 네.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지금 장원사 앵커가 그 연예인 얘기했었는데 네네. 요새 아이들은 뭐 연예인이 되겠다, 뭐 아이돌이 되겠다, 운동선수가 되겠다 이런 애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과학자가 되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과학자는 꼭 반에 그래도 10명 이상씩은 있었던 것 또 같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랬죠. 그렇죠. 뭐 나는 아인슈타인이 될 거야 이런 네.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똘똘한 친구들이었어요. 네, 그 아인슈타인은 이 상대성 이론을 정립하는 등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이긴 한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인슈타인보다는 이분이 더 끌리더라고요. 아, 어떤 분일까요? 이성규 기자가 바이오 분야를 좋아하니까 왠지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도 좀 생각이 나고요. 물론 이 찰스 다윈도 굉장히 훌륭하신 과학자고 존경하는 분이긴 한데요. 제가 말한 분은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립한 아이작 뉴턴입니다. 네. 그 뉴턴의 사과 이야기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뭐 만유인력의 네. 법칙 영감을 얻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유명하죠. 이 사과나무의 사과도 지구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또 이 지구도 그 사과를 끌어당기는데 상대적으로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음흠.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다. 이 아인슈타인인데 이 뉴턴은 그런 상상을 했었죠. 그렇죠. 네. 이런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립했던 거죠. 이 뉴턴의 일화에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점은 이 사람이 자연에서 그런 영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연에 답이 있다라는 네. 말도 있잖아요. 뉴턴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가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그럼 오늘 다룰 주제가 그러면 자연에 있나요? 그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 아이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이 어른들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앵커들도 좀 관심이 있나요, 로봇? 네. 네, 그렇죠. 그런 요즘 영화도 찾아서 보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떤 로봇에 관심이 있나요? 뭐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 과학 뉴스에서 몸을 그 사람 몸이라든지 동물 몸을 본뜬 그런 로봇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구현이 가능한가 싶었는데 그게 또 되고요. 우리 네. 맹호크는 어떤가요? 저는 좀 실생활에 활용되는 청소 로봇 같은 게 많이 관심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닮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이나 곤충의 형태를 모방한 로봇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로봇을 생체 모방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앞서 찰스 다윈 잠깐 언급했었는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런 생명체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어떤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진화한 산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생물들은 그 어떤 이게 최적화된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뛰어난 능력을 로봇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생체 모방 로봇에는 어떤 게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이 육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이 치타잖아요. 네. 이 치타처럼 빠르게 달리면서 이 장애물을 척척 뛰어넘는 뭐 치타 로봇 이런 걸 이제 한 예로 들 수가 있겠죠. 네. 미국 MIT 김상배 교수 등은 치타 로봇 이거 우리가 저희 뉴스에서도 뭐 여러 차례 보도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 사람의 음성을 임식하는 치타 로봇 버전 3를 공개했습니다. 잠시 화면 볼까요? Alexa, open Cheetah. I'm the MIT cheetah. Cheetah, how old are you? I'm only 4 months old. 지난 2014년에 이 점프가 가능한 치타 로봇이 처음으로 개발됐고요. 네. 네. 그 이듬해인 2015년에 이 장애물을 인식해서 뛰어넘는 치타 2가 공개됐습니다. 어허. 그때 이제 이 센서를 달아서 장애물을 인식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어서 올해 7월에는 이 음성 인식이 가능한 치타 3를 선보인 겁니다. 예. 이 치타 로봇은 재난 현장 등에 투입이 돼서 뭐 구조나 이런 탐색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치타 1은 몸집이 좀 크고 둔탁해 보이는데 점점 상위 버전으로 네. 갈수록 몸집도 경량화가 네. 되고
움직임이 더 날렵해지는 그렇죠. 모습을 속도도 볼 좀 수 더 있네요. 빨라지고. 거기다 인공지능까지 그쵸.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기술 발전인데 이게 또 재미 한국인 과학자가 주도해서 그렇죠. 개발이 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또 주목할 만하고요. 이게 치타 로봇이나 이렇게 덩치가 큰 네. 로봇들 말고 점점 작아지는 추세더라고요, 요즘에. 그렇죠. 이 곤충을 모델로 한 그런 생체 모방 로봇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 곤충은 굉장히 좋은 어떤 모델이거든요. 음흠. 크기가 작지만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지닌 그런 곤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소금쟁이 로봇을 한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울대 연구팀이 개발한 이 소금쟁이 로봇은 몸 길이 한 7배 정도 되는 14cm까지 뛰어오를 수가 있어요. 음흠. 네. 실제 소금쟁이가 이 수면에서 도약을 할 때 이 표면 장력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 원리를 응용했습니다. 연구팀은 최근에는 이 소금쟁이 로봇의 어떤 그 점프하는 능력을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로봇에 접목을 해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도 예. 점프할 수 있는 로봇을 예, 개발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볼 수 예. 있는데 자기 키보다 훨씬 그쵸. 높은 높이를 뛰어넘네요. 원래 이제 바퀴벌레 로봇은 기어다니기만 한 건데 네. 원래 이제 좀 점프하는 기능을 추가를 한 거죠. 아하. 뭐 관련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금쟁이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점핑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고 보니까 저희가 해놓은 게 기존의 도약 로봇들, 점핑 로봇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과는 다른, 완전 다른 형태의 점핑 메커니즘을 만들게 된 거죠. 아, 이거 정말 작으면서도 가벼운 도약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니 다른 뭐 기어가는 로봇에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앞서 그 표면 장력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표면 장력이 그 물 표면을 동그랗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힘이죠. 굉장히 어려운 원리인데 네. 그 원리를 이제 잘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로봇에 구현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소금쟁이 원리를 네, 이제 그대로. 로봇에 구현을 네. 했는데요. 아, 정말 신선한데 다른 생체 음. 로봇, 생체 모방 로봇에는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이제 뭐 스파이더맨 뭐 이런 영화들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자연계 동물 중에 이 도마뱀은 이렇게 좀 유리와 같은 매끄러운 표면도 이렇게 좀 기어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뛰어난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도마뱀을 우리가 개코 도마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개코 도마뱀은 이 발바닥에 보면은 아주 미세한 선모들이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어요. 음흠. 네. 이 미세 선모를 통해서 접착력을 얻는 건데 예. 이 스탠퍼드 연구팀은 이곳에 착안을 해서 스티키 로봇이라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음흠. 이 로봇은 울퉁불퉁한 표면뿐만 아니라 매끄러운 표면도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미세 선모를 이 나노 섬유로 구현한 거죠. 네. 네. 자, 지금 영상에서 네. 보시면은 수직으로 된 유리벽을 네. 로봇이 이렇게 성큼성큼 올라가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또 다른 예는 뭐가 있을까요? 이 도마뱀을 모방한 로봇도 지금 방금 나왔지만은 네. 뭐 바퀴벌레를 모사한 이런 생체 모방 로봇도 있고요. 바퀴벌레. 뭐 아까 전에도 나왔었지만 이렇게 기어다니는 로봇이라고 예. 하죠 그런 거를. 네. 저게 지금 로봇입니까? 네, 저게 지금 로봇이에요. 바퀴벌레인 줄 네. 알았습니다. 예. 실제로 생겨도 좀 바퀴벌레랑 비슷하고 지금 나오는 화면은 이제 그 날아다니는 곤충, 뭐 잠자리나 이 새를 모방해서 만든 이렇게 날아다니는 로봇인 거죠. 뭐 네. 공중을 날기도 하고 네. 벽을 걷기도 하고 그 곤충 혹은 동물의 뛰어난 그런 생체 능력을 모사한 생체 모방 로봇을 보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로봇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개발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간 핵심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체 모방 로봇이 개발이 되면은 그 네. 사람들은 어떤 그 로봇 자체만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렇죠. 이 로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과학자들이 생체 모방 로봇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로봇을 만드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들이 개발이 돼요. 음흠. 앞서 말한 그 도마뱀 로봇, 이 스티키 로봇의 경우에는 인공 선모를 통해서 이렇게 딱딱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 인공 선모 자체가 굉장히 끈적끈적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서 극한 환경에서 이 접착제로 응용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하. 이 잠자리 로봇이나 이 새 로봇은 이 비행을 하려면 공기나 어떤 바람의 흐름 네.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걸 파악하는 센서 기술이 필요해요. 이 로봇에 적용을 하려면. 네. 그러면 이런 거를 그 실제 동물이나 곤충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방해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든다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고효율의 센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제 비행기나 이런 데 달면은 네.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 어떤 유체 흐름을 좀 더 쉽게 정확하게 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전문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체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생존을 해야 되고 생존을 한다는 거는 극한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에너지 소모도 작아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로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효율성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되게 좋은 요소 기술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방금 이제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들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화가 된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가져다가 쓰는 게 바로 요소 그렇죠. 기술인 거죠. 네. 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생체 모방 기술은 지금 동물의 형태와 그 기능을 모방한 기계 로봇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실제 생체 조직을 이용한 로봇도 개발되고 있다면서요? 가오리 로봇을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오리요? 이 가오리 로봇은 형태는 이제 가오리를 모방을 했는데 실제 이 로봇에는 쥐의 심장 근육을 적용을 해서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얘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지난해 개발된 이 로봇은 어떤 이 생체 조직을 이용한 로봇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런 연구가 더 진전이 된다면 인간의 생체 조직과 유사한 바이오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뭐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럼 나중에는 겉모습만 봤을 때는 실제 그쵸. 동물하고 로봇과 구분을 못하는 세상도 올 것 네. 같은데요. 참 재미있는 생체 모방 로봇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